자, 보시면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분분의 단위로 일치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단위가 불일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냐면 단위를 일치시키는 일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치? 지금은 근데 똑같은 단위로 일치되어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단위를 잘 봐야 해. 자, 다 분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보자. 73분 이상 걸리면 그 직원 중 40%는 지하철 타고 73분 미만인 직원들의 20%가 지하철을 탄대.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거야. 뭐 걸어오든가 버스를 타든가 뭐 택시를 타든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지하철이 아니다. 얘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스텝이요. 일단 73분 이상 걸리는 확률과 73분 미만 걸리는 이 확률부터 조사하고 싶다는 거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산을 그리세요. 산이요. 나요. 대칭축 평균이 66.4분인데 나는 73분을 기준으로 해서 괜찮습니까? 73분 이상일 확률과 73분 미만일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다는 거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러면 시작. 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길이 자체는 6.6이 되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길이 자체는 6.6. 이 상태에서 나예요. 호로록 편차가 15니까 15 곱하기 Z요. 딱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그때 Z의 값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지. Z의 값은요. 15분의 6.6이 되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5분의 2.2가 돼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가 결국 10분의 4.4, 0.44가 되는 꼴이라는 거지. 자, 0.44일 때, 그치? 그때 퍼센트가 17%라고 하였으니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0.17이 되는구나. 17%. 그럼 나는 여기가 0.33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그럼 나는 구획낸 거예요. 73분 이상 걸릴 확률이 33%. 73분 미만일 확률이 67%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 확률을 구해낸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젠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자는 거지.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자,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표를 갖다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문제 풉시다, 여러분. 어차피 나요. 이동수단은 지하철이냐 지하철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고 마치 남자 여자처럼 지하철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관심사항은 73분 이상이냐 아니면 이상에 대한 부정이 미만이기 때문에 73분 미만이냐라는 거지. 이 이야기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예요. 지하철과 지하철이 아니다. 우리들은 서로 부정의 관계. 73분 이상의 부정은 미만, 부정의 관계. 그러면 나는 전체 인원을 그냥 1000명이라고 세팅하겠다는 거야. 1000명이다, 전체.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그럼 그때 73분 이상 걸리는 사람은 33%니 73분 이상 걸리는 이 녀석이 33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70명은 뭐 73분 미만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자는 거지. 그럼 나한테 주어진 정보. 자, 73분 이상인 직원의 40%, 즉 33명의 40%는 예. 그러면 33에다 4를 곱하세요. 132명은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고 670명의 20%요. 괜찮습니까? 그럼 10으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세요. 그럼 몇? 134명이 결국은 지하철을 탄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2칸과 2칸 또한 다 채울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은 임의로 선택한 한 명 중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 좀 구해달라고 하니 답 자체는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네. 전체 직원은 1000명인데요. 1000명이라고 내가 세팅한 거잖아. 이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 사람에 대한 비율이요.
얘랑 더하세요.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친구들은요 266명이 이용하게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답 자체는 1000분의 266이요. 얘가 답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 말이 괜찮습니까? 즉 26.6%의 사람들이 뭐를 이용한다?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네, 좋아요. 자, 11번 문항 봅시다. 제과점에서 매일 100명의 손님이 방문하는데 이 중 50명이 식빵을 한 봉지 산대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제과점을 가게 되면 먹을 것들에 대한 음식을 이렇게 막 깔아놓잖아. 항상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물론 미안해서 사죠. 먹게 되면. 맞아? 그 중에서 한 봉지라도 사오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사실은 50명이 그래도 식빵을 한 봉지씩 사준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식빵이 부족한 날 100일 중 하루 이하가 되도록 예. 그러니까 부족해서 내가 식빵을 못 파는 날이 오면 얼마나 유유야. 맞아? 그렇다고 해서 500봉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때 최소 몇 봉지를 준비해야지만 내가 100일 중 99일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다 파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떻게? 100명의 손님이 방문하는데 몇 명? 100명의 손님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데 50명이 식빵 한 봉지를 산다고 하니까 한 봉지 괜찮습니까? 한 봉지를 사는 사람 괜찮습니까? 내가 이 한 봉지씩 팔리는 이 한 봉지씩을 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절반이 산다고 했으니까 50명이 한 봉지를 사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한 봉지를 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100명 중 50명이 사는 거니까 2분의 1 맞아? 2분의 1의 확률로 한 봉지를 산단 말이지.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물어보는 거야. 자, 이항분포요. 100명의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지. 마치 이 세상이야. 내가 제과점을 갔어. 수학이라는 지금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이거 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식빵을 사. 근데 사든 말든 다음 손님이 네가 사는 거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인간 사회를 살다 보면 영향을 주지. 샀는데 맛없어. 사지 마세요. 맞아?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양분을 따른다는 거지. 근데 산 사람당 식빵을 살 확률이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맞아? 얘는 평균적으로 몇 봉지를 사는 거지? 50봉지를 사는 거지. 50명의 사람이 사는 거지. 괜찮아요? 그때 분산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25가 되는 거지. 100명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이 자체가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토대로 100명의 사람 시행의 수가 큰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건데 맞아? 이게 바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최소 몇 봉지를 만들어야 되느냐니까. 평균적으로 몇 봉지 팔린다는 거지. 이 가게에서는 50봉지가 팔리고 맞아? 평균적으로 50봉지가 팔리고 그때 편차가 뭐라는 거지? 5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호로로로 평균 내가 몇 봉지가 팔린다고? 50봉지가 팔리는데 그때 나는 100일 중 하루 이하로 괜찮습니까? 하루 이하로 다 팔아야 돼. 내가 만든 거를 100일 중에 내가 다 팔아야 된다고. 만든 거 자체를 이해해요? 그러면 100일 중에서 뭐죠라고 했을 때 99일 괜찮습니까? 100일 중에서 99일 자체는 이해해요? 내가 만든 걸 다 팔려야 되는 거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몇 봉을 만들어야 되지만 요 100일 중 하루 0.01 괜찮습니까? 이하로 내가 다 팔릴 수 있습니까? 여기가 99%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고? 99%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요 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99%니까 여기는 49%가 돼야 되고 그 49%를 나타내는 z의 값이 몇이라고? 2.4라고 하였으니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구해야 한다는 건 이해해? 50으로부터 오른쪽 갑니다. 49%를 나타내는 z의 값이 2.4 곱하기 그때 편차모
5. 괜찮습니까? 얘를 곱해 주시면 몇 봉지를 만들어야지만 62봉지를 만들어내야지만 이해해요? 내가 99일 정도를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팔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보면 주사위 누는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4번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4번 던진다라는 표현 자체는 4번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지? 표본의 크기가 되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공식에 의하여 표본의 크기가 뭐기 때문에 4기 때문에 4분의 vx가 될 것이고. 괜찮아요? 그럼 결국 나한테 모분산에서 4분의 vx를 빼달라는 거니까 답 자체는 4분의 3 vx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은 x바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이미 추출하는 거랑 똑같다. 4라고 부르는 게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분산만 구하는 거니까 나 확률 분포표를 싹 갖다 그리면 x라고 부르는 건 1일 때, 2일 때 쭉쭉쭉 가서 6일 때까지 그때 확률 자체는 다 6분의 1로 쫙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해요? 그때 평균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계산이죠. 평균이라고 부르는 걸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 더하기 모든 확률이 다 6분의 1이니까 맞아? 2 더하기 쭈르륵 가다가 6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나의 값은요 7 곱하기 3 맞아?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도 좋고 등차수열로 해석해도 좋고 뭐 그건 개인 취향 맞아?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분산이라고 불리는 걸 계산하기 전에 제곱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신다면 제곱 평균 6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쭈르륵 가다가 6의 제곱까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이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6분의 괜찮아요? 시그마 공식을 갖다 쓰신다 라고 해서 뭐 갖다 쓰시면 6분의 나는 k제곱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맞아? 얘 계산하시게 되면 뭐가 돼? 6 곱하기 7 곱하기 13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꺼져 그래서 6분의 91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산 자체는요 얘는 3분의 7이었고요 그치? 맞나? 3분의 1 곱하면 2분의 7이었고 여기까지 괜찮아? 나요 제곱의 평균 6분의 91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니 도와줘 49를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통분시키면 12분의 4분의 3을 곱할 건데 그냥 12분의 어떻게 되고 182에서요 빼기 3이니까 147을 빼시면 12분의 뭐가 돼? 35가 됩니다. 이런 거였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답 자체는 호로록 나요 4분의 3에다가 모분산 12분의 35 좀 곱해주세요. 요게 문제였습니다. 꺼져 나는 4가 되니까 답 자체는 16분의 35 네 요것이 12번 네 좋아요. 13번 문항 볼게. 나요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줬어요.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자 너랑 나랑의 약속으로 그냥 n바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치? 그냥 너랑 나랑의 약속이야. 그럼 나는 너를 75, 표본의 크기가 25, 루트 25는 5, 5분의 5,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나 이 z가 c일 때 절대값 z가 c보다 클 때 그때 확률이 0.06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을 그렸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 0.03 반대로 여기 0.03 괜찮습니까? 그때 0.03 여기를 나타내는 괜찮습니까? 왜? 크다니까 절대값 z가 크다니까 그때 z의 값이 c다 이런 이미지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젠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기억 나요 기억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죠. 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0.03을 나타내는 그때 z의 값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c였는데 z가 a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c보다 클 때가 0.03 마이너스 c보다 작을 때가 0.03인데 a보다 클 때가 0.05래. 그러면 여기 0.02만큼이 더 있었을 거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지금 c가 되는 경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합치면 0.05 이해해요? 그랬을 때 C가 A보다 큽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의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때리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니은 X바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싹싹 산을 그리면서 나 X바에 관한 이야기, 그때 여기를 75라고 이렇게 세팅해. 그런데 나한테 지금 묻는 건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여기가 C 플러스 75가 되고, 괜찮습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를 묻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때 호로록 이때 길이 자체가 C가 되고, 그치?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Z 곱하기 뭘로 만들어지는 세상? 편차인 1 얘로 만들어지는 세상인데 결국 Z의 값이 뭐라는 거지? C라는 거지. Z의 값이 C였을 때 여기가 0.03이니 예. 나한테 묻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97. 맞구나. 그래서 니은 그냥 당연히 참이 되고요. 자, 디귿이요. 디귿 보시게 되면 X바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1이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들아 당연하게도 그냥 그림 따로 그리지 맙시다. 나요 B라고 불리는 게 여기 있어야지만 예. 0.01이니까 이 C 플러스 7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예. 이것이 0.01이 되지 않냐는 거지. 0.0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9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 플러스 75보다 B가 오른쪽에 있다는 게 확실하며 C 플러스 75보다 B가 오른쪽에 있다는 게 확실하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건 C보다 B 마이너스 75가 크냐라고 묻고 있으니 얘를 이항하시면 C보다는 B 마이너스 75가 당연하게도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여전히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자, 보자. 야구 선수의 직구와 변화구에 대한 비율을 줬어. 그러니까 25번 던지면 직구는 16번 던지고 변화구는 9번 던진다라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나는 뭐를? 100개의 공을 던진대. 자, 그럼 100개의 공을 던지게 되면 직구라고 불리는 거랑 변화구를 도대체 몇 번 던지냐는 이야기가 되겠지. 괜찮아요? 25번 던질 때 직구는 16번, 변화구는 9번 던지는 거니까 100번을 던지게 되면 나 변화구는 36번 던질 것이고 직구는 몇 번 던진다는 거지? 64번 던진다라는 거야. 공을 100번 던지면은요. 이해해요? 직구와 변화구에 대한 비율을 알려줬다는 거지. 이때 직구에 대한 정규 분포는 150,8의 제곱,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고, 변화구는 어떻게? 정규 분포 145,6의 제곱을 따른대. 이해해요? 그럼 나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0번 던진다라는 거에서, 예, 100번 던진다는 거에서 직구랑 변화구의 이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표본의 크기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보자는 거지. M바, 직구에 대한 M바. 바는 너랑 나랑의 약속. 얘는 뭐가 되는 거고? 150, 괜찮아요? 직구의 표본의 크기가 64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루트 64는 8. 8분의 8은 1. 그래서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것이고. N, 변화구에 대한 바. 괜찮습니까? 얘는 뭐, 145, 괜찮아요? 나 표본의 크기가 36. 루트 36은 6. 6분의 6,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맞아? 나는 지금 다 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해? 직구바, 변화구바. 괜찮습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자는 거지. 자, 첫 번째 스텝. 직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직구. 나야 표본의 크기가 64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로서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럼 여기 150이라고 갖다 붙이면 내가 지금 원하는 확률은 148부터 150까지. 그러니까 여기 148부터 150까지 여기 확률이 몇이냐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길이는 2라고 불리는 건 Z 곱하기 1. 그래서 Z의 값이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는 거고. 자, 너를 첫 번째, 너를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변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두 번째. 다시 싹싹 산을 그리게 되면 나야 145. 근데 나 자체는 지금 146부터 147까지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146, 내가 147 여기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괜찮습니까?
떨어진 거리는 1과 2인데 편차가 1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가 뭐해서 2에서 빼기. 맞아? Z가 뭐일 때를 도전해주면 되는 거죠? Z가 2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말하는데 Z가 1일 때를 도전해주면 되는 거니까 Z가 1인 걸 빼세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확률의 합. 이것이 답이라는 거지. 맞아? 그래놓고 이제 표 보고 찾으면 돼. 표 봤을 때 Z가 1일 때는 0.4772가 되고, 괜찮아? 이 빨간색 확률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Z가 0.477에서 확률 뭐를 빼면 되는가? Z가 1일 때 0.3413을 빼주시면 되니까. 맞아? 이거 한 다음에 더하기 이거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0.1359가 나온대요. 이 계산은 아니지. 오케이. 쏘리. 그럴 수가 없지. 0.477 두 번 더해서 0.3413을 뺐는데 그렇게 나오는 답은 0.613일이 나온대요.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15번. 나요. 정규 분포를 주시면서 25병 이미 추출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뭐가 된다고? 표본의 크기가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M바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나요. M이라고 갖다 쓰고 호로록 표본의 크기가 25. 그러니까 5분의 10.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표본에 대한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이라는 건 나요. 대칭축 여기 M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상일 확률이 0.977이니까 2000의 위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전체 확률이 0.977이라는 거니 나요. 대칭축부터 여기 반땡 여기의 확률이 0.477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런데 표에서 읽자는 거야. 0.477을 나타내는 Z의 값이 뭐니까? 2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 2000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M으로부터 왼쪽 마이너스 Z는 2 곱하기 그때 편차 2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니 이게 2002였으니까 맞아? M에서 4 뺀 게 2000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M이라고 불리는 값은 2004가 되더라. 네, 좋아요. 자, 봅시다. 지금 나요. 정규 분포를 줘놓고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뭐 그거에 대한 평균은 X바라고 하자. 그럼 M바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나요. 350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0분의 50이요. 그래서 5의 제곱이라고 딱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고 나 X바, M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을 싹 그리신 다음에 나예요. 350. 그런데 345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 여기 345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이 0.7745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지. 길이가 5니까 편차가 5 그러니까 Z의 값이 1. 괜찮아요? 그 Z의 값이 1을 옆에서 읽으세요. 0.3413이라고 했다라는 거지. 0.3413. 그러면 이쪽 부분이 0.3413이니까 0.3413 빼게 되면 전체 확률에서 0.3413만큼만 도려내면 나는 계산하시면 4332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0.433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433이니까 그때 다시 표를 읽으세요. 0.433을 나타내는 Z의 값은 뭐가 되고 1.5가 되고 괜찮습니까? 그때 요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K의 값은요 350으로부터 오른쪽 더하기 Z 1.5 곱하기 나 그때 편차모 5를 요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7.5를 더하시면 350 7.5입니다. 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17번. 자, 모니터의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100대를 이미 추출하자는 거야. 이것이 표본의 크기가 돼요. 그때 표본 표준 편차를 500이라고 준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야, 얘들아. 자, 현재상 나한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얘가 주어지지 않은 사항.
문제 속에서 모집단에 대한 표본 편차가 선생님 소리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지. 이때 항상 해설지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해설지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야. 크므로 모 편차 대신 표본 편차를 힘들다 쓰기가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 인식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표본 편차,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나한테 갑자기 뭐를 준다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주어진 사항이에요. 지금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주어진 사항이야. 그럼 해설지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괜찮아? 충분히 크다? 수학에서 그런 게 어딨지? 이렇지만 이게 대규모로 충분히 크므로 내가 모편차 대신 표본 편차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모집단이라는 게 호로록 이렇게 있고 여기서 떼어내는 것들이 표본인데 그 표본의 크기가 호로록 이렇게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대체 사용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대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식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모집단에 표본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아. 모집단에 대한 발음이 힘드네.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아. 맞아? 그 상태에서 대체해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아? 자, 그러면 시작해 보자는 거지. 너한테 C의 값을 구하래. 그래놓고 실내 구간을 주어줬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여기서 여기에 차니까 2C가 돼.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2 곱하기 Z요. Z 95%를 나타내는 실내 상수가 1.96이라고 알려줬으니 1.96 곱하기 원래 루트 모분의 100분의 루트 100분의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 원래 여기 누가 와야 되는 자리라고? 모편차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준 누구를? 표본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하자. 이 내용이었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나한테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이하 꺼져라. 그러므로 C의 값은요. 나요. 이게 바로 10분의 500이 되니까 결국 얘는 50이 될 것이고 그래서 1.96 곱하기 50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괜찮아? 19.6 곱하기 55요. 그래서 나온 답은 98. 네, 이렇게 여러분들 C의 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고 크기가 49인 표본을 크기가 49인 얘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95%의 실내 구간 1.73과 1.87을 알려줬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나 실내 구간을 알려줬으니 이거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당연히 1.73과 1.87에 대한 평균이 될 테니까 1.73 더하기 1.87에 대한 뭐가 될 거라고? 평균. 괜찮아요? 얘 2가 될 테니까 나를 계산해 주시면은요. 뭐가 된다는 거지? 1.8이 된다는 거지. 좋아. 괜찮아? 그래놓고 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우리들의 뭐가 되고? 차가 되고. 괜찮아요? 그것은 뭐 0.14가 될 텐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맞죠? 0.14.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2 곱하기 괜찮아? Z 95%를 나타내는 Z의 값이 1.96이라고 했으니 1.96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나요 편차 표본의 크기가 49 루트는 7 그래서 7분의 괜찮습니까? 모편차 시그마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젠 계산을 여러분들이 쇽쇽쇽쇽 잘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예요. 0.14랑 7이랑 곱하게 되면 나는 0.98이 될 거고 0.98이라고 불리는 게 결국 2 곱하기 1.96에 얘를 만족해야 되니 괜찮습니까?
얘가 1.96이라는 게 0.98 곱하기 2가 되니 시그마의 값이라고 불리는 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바 1.8분의 나요 시그마라고 불리는 건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기에 이게 바로 K인데 여기에 180을 곱해달라고 하였으니 나요 호로록 1.8에다가 180을 곱하시면은요 뭐가 되는 세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80을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180 여기다가 180을 곱하고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25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 자, 19번 문항 봅시다. 나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때 연필이 있대요. 연필. 충분히 많은 수를 이미 추출한다. 그래놓고 그 길이에 대한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자? 0.4라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 그 개념이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많다라는 건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야. 크다. 이런 표본의 크기가 크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표준 편차인 0.4라고 불리는 것을 모편차로 대체하겠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자라는 거지. 예. 그래 놓고 나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에 대한 절대값이 0.019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것이 결국 X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절대값을 풀면 M 더하기 0.0196이 될 것이고 나요 호로록 가시면 어떻게? 나요 M 마이너스 0.0196 뭐 하여튼 이렇게 될 텐데 괜찮습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차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원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원래 어떻게 계산되는 거라고? 2 곱하기 Z 1.96 곱하기 괜찮습니까? 그때 표본의 크기 몰라요. 충분히 크다는 것만 알아요. 그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내가 놨다면 괜찮습니까? 루트 n분의 그때 너를 모편차 대신 내가 사용할 것이고 표본의 크기가 커서 0.4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예. 근데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그쵸? 얘가 딱 0.0196이었을 때 0.0196 등호가 성립했을 때 괜찮습니까? 그때 실내 구간은 여기서의 차니까 어떻게? 0.0196 곱하기 뭐가 되는데? 2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데 이렇게 구해지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딱 등호를 성립했을 때 얘인데 그치? 얘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하가 된다는 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그게 등호를 성립했을 때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이거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라는 거지. 결국 나는 계산하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갑시다. 계산 자체를 2야 꺼져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루트 n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작거나 같습니다. 다 양수인 체제니까. 그러면 0.0196을 갖다 쓰고요. 여기다 1.96을 갖다 쓸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0.4분의 1을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0.4분의 1 요 자체를 2분의 5라고 볼게요. 괜찮아요? 5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를 뭐라고 보자고? 2분의 5라고 보자고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00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계산. 결국 루트 n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작거나 같습니다.
얘 계산하시면 100분의 1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200분의 5. 그래서 4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제곱을 하시면 n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도 양수의 책에 n이라고 불리는 건 표본의 크기니까 나도 양수. 제곱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뀔 리가 없고, 얘는 1600분의 1이 되고, 그치? 거기에 마지막 역수를 취하세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 둘 다 양수인 상태에서 부동호의 방향이 싹 바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이라고 불리는 건 160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 n을 만족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최소값 자체는 뭐다? 1600입니다. 네, 좋아요.